네. 지금 내가 시선을 뭐 재생 버튼 이걸 봐버리잖아요. 네. 눈빛 이상할 걸요 아마. 역시 구독자 10만의 노하우. 이런 걸 하란 말이야 지금 이런 거를. 시스님 그 네, 대기업 인사 과장이셨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파이어족 되셨는데 요새 유행하는 네. 파이어족. 네. 그래서 그 방법이랑 뭐 비결 같은 게 조금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그리고 월급은 나중에 미래를 위한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고 종잣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아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죠. 월 100 정도가 평균적으로 꾸준히 들어온다. 그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월급을 먼저 던질 필요는 절대 없다. 저도 그냥 월급 받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에 가면 그냥 그 월급이 많아서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첫 번째 직장은 뭐 그래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우리나라에서 뭐 두 번째로 큰 전자회사에 갔는데 엘생. 갔는데 좋긴 좋은데 월급이 생각만큼 크진 않더라고요.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한 4년 정도 다니면서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고 좀 이게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이제 월급 말고 좀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었어요. 현금 흐름. 왜냐하면 부동산이랑 좀 시간을 지나야지 이게 그쵸. 되는 거잖아요. 월급 말고 내가 100만 원만 더 벌자. 이 생각으로 제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이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요? 솔직히 말하면 돈까지는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슷하게 사는 걸 되게 싫어요. 옷차림이나 이런 건 그냥 평범하지만 네. 그냥 똑같이 같이 사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약간 청개구리 약간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빅데이터 입지하면 나는 절대 그거 안 해. 절대 안 해. 왜냐하면 제2의 누구, 제2의 누구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세금을 했어요. 블로그에서 한번 자체 모집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시 강남 교육장에서 3시간에 뭐 얼마, 뭐 3만 원, 5만 원에 들으실 분 오세요 했는데 또 몇 명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명 오면 50만 원. 한 20명 오면 100만 원이잖아요. 네. 100만 원 만들었잖아요. 월급 말고.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갑자기 들쭉날쭉한데 이게 점차 이제 금액도 커지면서 안정화가 돼가면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월 100이 되더라고요. 달성했네요, 목표를. 그래서 월 100이 달성되니까 이제 거기서 딴 생각이 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완전히 그만두고 투입을 할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시점이 올 거예요. 그게 저는 월 100이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그걸 만드셔야 돼요. 자, 네. 그 아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사분면 중에서 시스님이 생각했을 때 그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와 사업. 투자와 사업. 네, 투자와 사업. 왜 그러냐면 네. 일단 투자와 사업 영역으로 가는 순간 네. 세율이 낮아요. 아, 진짜요? 세금 자체가. 쉽게 생각을 합시다. 네.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야. 네. 이재용이란 말이에요. 네. 이재용 씨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갤럭시를 반도체를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팔아 제끼는데 네. 개인 사업자가 좋다면 개인 사업자라지 왜 법인으로 했을까? 다 이유가 있네. 일단 법인으로 하는 이유는 가장 네. 큰 거는 이제 대외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요. 그래야지 이제 그 자기 자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월급쟁이들이잖아요 대부분. 네, 월급쟁이. 자 월급쟁이들의 삶을 봅시다. 저도 그랬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카드부터 쓰죠. 네. 카드부터 쓰고 거의 죽지 않을 정도의 월급이 들어옵니다. 자, 근데 나는 분명히 월급 300이라고 계약서를 썼는데 한 200, 한 80 정도 들어올걸요? 네. 왜 그러죠? 거기에 소득세 뜯기고 4대 보험 뜯기죠. 다 뜯기고. 다 뜯기고 남은 280 하죠. 그리고 280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카드 그 돈이 나가죠.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는 거 가지고 살죠. 네. 자,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자, 내가 매출 300을 일으켜요. 예를 네. 들어서 매출 300을 일으키잖아요. 그럼 매출 300에 관련된 일단 그 비용이 먼저 나가요. 뭐 재료비가 뭐 100이다. 그럼 재료비 네. 100을 털어버리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영업 미팅을 해요. 네. 영업 미팅을 하는데 오늘 돼지고기 먹을까? 아니야 오늘 날도 그러니까 소고기 먹자. 네. 막 5만 원짜리 먹고 10만 원짜리 먹어요. 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비용을 다 털어. 비용 다 터니까 300에서 200 털고 100이 남는 거예요. 네. 그 10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요. 아, 그러니까 300 중에서 내가 쓴 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금 자체도 자체지만 네.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네. 굉장히 내가 수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는 걸 받고 이렇게. 물론 이제 월급이 엄청나게 많으면 좋을 수가 있는데 월급이 많으면은 세금으로 거의 한 50% 뜯겨요.
그래서 대부분 직장인들 그리고 아까 말한 전문가분들은 그런 라이프를 살아요.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뜯기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월급쟁이들은 일단 연봉 자체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과 연관된 비용을 먼저 터는 거예요. 물론 그걸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대출. 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더 큰 레버리지가 있지. 뭐죠? 뭔가요? 자기 직장인 직원들. 아,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등 뒤에 빨대가 하나씩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을 위한 빨대. 하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버는 거죠. 나는 조금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빨리 그 매트릭스에서 깨어나야죠. 키아누 리브스처럼. 그 기계의 배터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은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볼 시기가 20대, 30대가 아닌가. 근데 어느 초, 중, 고, 대학교 교육에서 이런 거 교육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사실을 안 지 불과 1년도 채 안 됐거든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사업이랑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받았던 교육을 돌이켜보면 틀리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맨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틀리면 어때? 네. 실패하면 어때?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취업을 못해도 내가 인생 낙오제가 된 것 같고, 투자도 못해도 그런 것 같고, 이게 투자도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고. 근데 빨리 잃고 다시 일어서고, 저는 그게 대신 내가 가능한 수준에서. 처음부터 사이즈 크게 하지 말고. 그러면 계속 이걸 연습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는 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걸음만 했잖아요. 네. 넘어지면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안 넘어지면서 투자에 성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그 넘어지는 높이가 그냥 한 1층 정도만 넘어지자는 거예요. 갑자기 20층 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준이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이다. 마음대로 해보는 거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다시 내가 2,000, 3,000 늘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되게 좋고, 되게 부동산 같은 경우,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1,000만 원 집어넣는데, 소득은 하나도 없고, 똑같이 1,000만 원이다? 그래도 남어. 왜? 난 경험해봤으니까. 경험이 남네요. 예, 근데 주변 사람들은 경험도 안 해보고, 어떡하지? 할까 말까, 그러다 시간 가잖아요.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경험치는 올라가겠죠. 설령 돈은 그대로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정말 기회가 오면은, 진짜 잘할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은 사업과 투자 쪽을 보셔야 되고, 네. 사실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아이템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맞으신 분은 그거 하시고, 아니야, 나는 좀 혼자 하는 거 좀 좋고, 좀 이렇게 분석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좀 나는 약간 좀, 약간 지르는 스타일도 좀 있고, 괜찮아. 그러면은 좀 투자 쪽. 그래서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 처리를 반으로 줄이는,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그게 핵심이에요.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절대 일을 하면 안 돼. 아침에 출근을 해서 네. 반드시 티타임을 가져야 돼. 누구랑요? 혼자. 혼자서. 혼자. 출근하자마자 일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절대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일단 딱 출근을 하면은 내가 할 일을 쫙 써요, 이렇게. 네. 뭐 이왕이면 저는 그 아날로그를 추천합니다. 그 중에서 급한 일. 급한 일이란 건 뭐냐면 내가 급한 게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 급한 일. 팀장님이 급한 일을. 모든 기준을 팀장님에 맞춘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좀만 들어봐요. 좀 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메일 응답한다든가 전화해야 된다든가. 저는 이런 거는 다 웬만하면 다 오후로 몰아요. 오전이 제일 업무 생산성이 빠르고 제가 아까 말했죠. 디지털 디톡스. 네.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가면은 퍼포먼스가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2시간 걸렸고 오전에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전에 다 끝내버려야 돼. 네. 그래서 어려운 일도 오전에 끝내고 또 이 어려운 일이 팀장님이 원하는 거야. 그럼 빨리 해서 갖다 줘. 빨리 해서. 그러면은 팀장님이 좋아하잖아요. 네. 자, 이게 핵심이에요. 팀장님이 나를 믿기 시작해. 그러면 나를 터치 안 해. 와, 진짜 완전 꿀팁인데요? 날 터치 안 해. 날 터치 안 해. 그러면 내가 이제 자유도가 생기는 거예요. 네. 내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나와바리는, 미안합니다. 요 정도 스콥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신뢰가 쌓이면은 팀장님이 뭐라고 터치 안 해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납기 맞춰서 알려주면은 그다음부터는 좀 편하고, 이제 덤으로 저 내일 휴가, 그래 갔다 와도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은 네. 퇴근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루를 3등분하라 그랬잖아요. 오전, 오후, 저녁, 퇴근 후. 근데 퇴근 후에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 많이 하지 말고 네. 퇴근 후에는 2시간만 하면 돼. 2시간.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2시간씩 해서 10시간 해도 되고, 뭐 월수금 뭐 3시간씩 해서 9시간, 그리고 주말 뭐 반나절 정도, 하프데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여기서 하나 또 팁이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 6시 정도 되면 좀 무조건 놀아요. 아무리 급해도. 자, 예를 들어서 봐요. 네. 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1번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일요일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그게 1번이에요. 네. 2번은 뭐냐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놀아. 그리고 일요일 날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노는데 일요일 저녁에만 조금 일하면 돼요. 그게 더 좋겠다. 그게 나아요. 왜 그런지 네. 알아요? 2번을 하잖아요. 내가 이틀 노는 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이틀 놀아. 느낌이 이틀 놀아. 왜냐면 토요일 오전은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놀잖아요. 저는 저녁 8시, 9시 때도 갔어요, 스벅을. 그래서 11시까지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한 15시간 정도씩을 채워가지고 그걸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45시 좀 넘어가니까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체력이 저도. 진짜 45으로 안 보여요, 진짜. 아니, 이제 그게, 왜 그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해라. 이제 알 거 좀 갖고. 젊었을 때 좀 빡세게 하고. 얼른 하세요. 왜냐면, 뭐 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게 다 있으니까. 아무튼 잘하는 거에 집중하세요. 또 예를 들어서 잘하는 거는 남들이 2시간 할 때 내가 1시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남들이 이걸 돈 주고 사는 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무리 내가 빨리 해도 이걸 돈 주고 안 사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13년 동안 인사업을 했잖아요. 네.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 만나서 미팅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고서 쓰는 거예요. 네. 저 PPT에 나름 달인이거든요. 강의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PPT를 잘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켰냐면 강의 자료를 내가 이거 만들면 되겠구나. 그래서 강의 자료를 저는 최대한 자주 바꾸고요. 네. 우리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에 줘가지고 이거를 이북으로 팔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멤버십을 한 거예요. 분들은 이걸 6개월, 1년에 한 번 바꿔? 그럼 나는 6개월에 바꿔버려야지. 6개월에 바꾸면 난 3개월에 바꿔버려야지.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뭐 약간. 어쩐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바꿔버리는 거죠.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강의도. 그러면 그렇게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네네. 분명히 수익도 났을 텐데 그건 네네. 일종의 부업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직장에서 딱히 뭐 태클 같은 거 안 걸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이걸 했는데 네. 몰랐고요. 대신 조건은 블로그나 유튜브에 얼굴을 올리면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예. 들키면 안 되는구나, 회사분들한테. 그냥 회사에 말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일단 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 겸업금지를 해놓고 있고,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고요. 미리 말만 해서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현실을 모르시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 우리 회사는 사전에 동의만 하면 해주지. 그래, 그 팀장님한테 보고, 그 팀장님이 그래, 내가 해줄게. 자, 박대리 열심히 하고 대신 회사 일은 잘하는 거야. 알았지? 우리 화이팅이야. 돌아서면 죄송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 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뒤통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승진자에서 비슷한 조건이면 탈락. 최악의 경우,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아주 낮은 확률이 그게 0%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회사 인사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무슨 일 했을까요? 사람들 승진시키는 것도 했어요. 그런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자르는 것도 때로는 있어요. 사람 내보내야 되고요. 다 말은 못해요. 근데 징계도 많이 했고요. 조직의 쓴맛 이런 걸 담당을 했었죠.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많이 느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하시고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루고 싶으시면은 리스크는 감내해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내하고, 다만 내가 조심하면 그거는 걸리지 않는다.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본인 얼굴을 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대놓고 하시면 안 되지만 약간 소액으로 작게는 뭐든지 시작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그게 꾸준하게 월 평균 100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그때는 이제 고민해 보셔야 돼요. 블로그로 들어오는 수익, 뭐 유튜브로 들어오는 수익 이런 것들 개인 사업자 만들어도 회사가 모른다는 거죠. 금액이 작으면 그냥 내가 그 현금으로 받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뭔가 고정적으로 주고 하면 그쪽에서 세금 신고를 하고 나한테 줘요. 네. 근데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원천징수라고 하거든요. 대부분 3.3%대요. 네. 그게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따로 신고를 해줘야 돼요. 그 신고는 매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있는데 내가 그냥 혼자 하면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법인에 받는 거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법인으로 받으면은 이건 완전히 별도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더욱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좋더라. 저 팀장님 이거 해봐요 뭐 했는데 앞에서는 되게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 회사에서 알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아, 너가 다른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대표를 했어. 이건 아예 작정을 하고 딴짓을 하겠다는 거구나. 이거 최소 견책이에요. 징계 사유로 보면은 맨 밑에 경고가 있고, 물론 이건 네. 징계는 아닌데 그 윗단계가 이제 견책이 있어요. 경고하고 견책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견책이 약간 더 세거든요.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입조심만 돼요. 하면 되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조심해야 되고, 네. 이제 그 법인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배당 소득밖에 없어요. 왜냐면 셀프로 내가 나한테 사업 소득을 줄 수는 없고 배당으로 빼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배당이 안 된다고 해서 급여로 빼온다? 이건 걸려요. 왜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1번, 네. 내가 만든 법인이 2번. 그러면 저는 지금 2개 법인이 있어서 따로따로 빼오고 있는데 이 따로따로 월급을 2개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 2개를 연말정산할 때 같이. 상대방 회사한테 정보를 줘야 돼. 그럼 이 정보가 넘어가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을 네. 만들면 자기한테는 급여 소득을 안 주면 못 되는 줘. 거네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배당으로만 빼야 되는데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꽤 높습니다. 2천만 원 이하 15.4% 거의 300만 원대가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법카 쓰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고 처음에 규모 작을 때는 개인 사업자로 해서 빼가시는 게 좋고 블로그로 해서 이제 그 딴짓 해가지고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몇 번은 팀장님이 야, 너 좀 요즘에 좀 다른 짓 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상사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막 봤을 때 저분은 좀 뭔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왜 저런 사람이 팀장일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저도 이해하는데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선택한 사람이 그 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 우리 조직에 대해서 어떤 충성도라든가 이런 건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 택도 없어요. 스펙 높은 사람? 택도 없어. 충성도. 무조건 충성도예요. 무조건 충성도. 그래서 대박이다.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사람이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실무자가 잘한다 그래도 팀장이 근데 요즘에 박 대리가 좀 딴짓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조심해야겠다. 그냥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팀장님들은 그런 거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약간 이게 퇴사 날짜가 가까우면서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팀장님한테 스트레스 준 건 좀 죄송한데 뭐 제가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딴짓한다고 말은 못했고 네. 이제 다른 걸로 좀 핑계를 대서 죄송하다고는 했어요. 업무에 제가 집중 못해서 죄송하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그거는 내가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의라고 생각을 예, 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처럼 다시 와. 그런 얘기도 듣고 지금도 만나면 밥 먹고 하니까. 지금 제가 회사 나오고 이렇게 막 사무실도 하고 네. 그때 비해서는 소득도 많이 늘고 했지만 이거 절대 혼자 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제 삶이 많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야, 나 이번에 돈 얼마 벌어서 좋아 이 말이 아니고 네. 야, 진짜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진짜 난 운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제안이 나한테 오지?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한테 보이지? 어떻게 사는데 막 이러고 오르지? 막 이런 거. 그런 거.
근데 저도 재작년부터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그 링크 보시면 나오고요. 이제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초운 김승호 선생님의 그 돈보다 운을 벌어라. 아니 근데 그 운이 좋아지는 뭔가 그런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운이 좋아지는? 있죠. 일단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그분이 쓴 책에 있는 건데 운 자체가 지금 아마 방송 들으신 분 중에 에이 그런 거 없어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올 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잠깐 딴 얘기 하자면은 약간 꼰대주의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뭐냐면 만물의 근원은 뭐냐면 이 내가 이거를 인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하이데거인가 되게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면서 증명한 게 있어요. 아니 쉽게 말해서 결론이 뭐냐면 너무 어려우니까 결론이 뭐냐면 아니,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내 관련된 거. 그렇죠. 네. 내가 이걸 존재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김춘수의 꽃 있잖아요. 네. 시인.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니까 드디어 걔가 꽃이 됐다. 그 시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이란 약간 흔들린다. 네. 내가 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운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왔잖아요. 네. 무슨 운이야.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난 서울대 갈 수 있어. 보기 좋게 떨어졌잖아요. 그 인터뷰 많이 하시니까 네.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은 그런 공통점을 찾아내실 거예요. 네. 투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주식에 할까요? 가상화폐 할까요? 부동산 할까요? 네. 근데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어디에 따냐면 네. 시간에 투자하세요. 시간에. 여러분 시간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시간에서 단 1시간이라도 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 개발을 할 때 저는 항상 블로그 쓸 때 제일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알아요? 시스님 이것 때문에 세금 줄였어요. 나 이 댓글 달 때가 나 제일 해가지고 이거 나 다 캡처해놨어요. 진짜요? 하고 저는 별도 폴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그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다른 사람이 도움 받으면 좋겠다. 똑같은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 내가 이 옷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야, 이 옷을 잘 줘가지고 코디를 해줘가지고 맨날 코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이걸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완전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간 투자를 하세요. 돈이 없으신 분들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투자는 시간에 대한 투자다. 그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철학자 한 분을 모시고 철학자는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사람을 소우주에 비유하잖아요. 네. 각각 사람은 다 우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 우주가 태어난 이유가 있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우주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범 같은 사람.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아시고 내 스스로를 좀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간 투자하시면서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시스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인터뷰해 주시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한 제네시스님. 저도 좋았어요. 제네시스님 채널에도 아유 저 오면 딱딱한 얘기밖에 없어요. 세금 관련 꿀팁들 많으니까 네. 구독하시고 오늘 나와준 시스님 감사하고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